아이, 공부머리는 엄마 닮은다. 이 말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? 이게 과연 과학적인 사실일까요? 아니면 그냥 전 세계를 휩쓴 거대한 속설일까요? 오늘 그 진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특히 아들 지능은 100% 엄마 책임이다. 이런 자극적인 말까지 돌았잖아요. 이게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퍼지면서 많은 부모님들, 특히 어머님들 어깨가 괜히 무거우셨을 텐데요. 오늘 그 진실이 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소문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우리 한번 탐정처럼 그 꼬리를 밟아볼까요? 가짜뉴스가 퍼져나가는 아주 전형적인 경로를 보시게 될 겁니다. 보세요. 시작은 2016년입니다. 유명인 조지 타케가 어떤 블로그 글을 하나 공유해요. 근데 그 글의 출처는 또 다른 블로그였어요.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. 인디펜던트, 코스모폴리탄 같은 전 세계적인 언론사들이 이 블로그 글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대로 기사로 써버린 거죠. 그리고 이게 한국까지 들어와서 번역 보도되면서 어느새 기정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겁니다. 정말 순식간이었죠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. 이 소문이 막 퍼져나갈 때 이미 전문가들은 이거 문제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는 거예요. 여기 포브스 과학 저널리스트는 이해하기 힘든 쓰레기 정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했거든요. 하지만 한번 불붙은 가짜뉴스의 화력 앞에서는 이런 전문가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거죠. 자, 그럼 그 모든 기사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과학적 증거라는 게 대체 뭘까요? 바로 이 증거 때문에 다들 속아 넘어간 거거든요.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무려 12,68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다. 와, 어떠세요? 이름 있는 대학의 연구 대상 수도 어마어마하니까 이건 진짜구나 싶죠? 바로 이 지점이 사람들을 현혹시킨 핵심이었습니다. 자, 이게 이 사건의 코미디이자 핵심입니다. 왼쪽은 아들 지능은 100% 엄마 거라고 인터넷에 퍼진 주장이고요. 오른쪽은 이 연구를 직접 수행한 저자의 답변입니다. 저희는 아버지 지능 데이터가 없어서 측정한 적이 없습니다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아빠 지능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엄마 지능만 100% 유전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어요?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었던 거죠. 그럼 대체 이 글래스코 연구는 뭐에 대한 거였을까요? 놀랍게도 모유 수유에 대한 연구였습니다. 지능 유전과는 아예 관련이 없었어요. 결론도 모유 수유랑 아이 IQ는 상관없다였고요. 단지 연구 과정에서 IQ가 높은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더 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데이터가 나왔는데 가짜뉴스는 바로 이 부분을 가져다가 IQ 높은 엄마가 아이에게 지능을 물려준다라고 완전히 왜곡하고 조작해버린 겁니다.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? 자, 그럼 이제 이 엉터리 주장들은 다 잊어버리시고요. 진짜 과학, 그러니까 현대 유전학은 지능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.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. 우리 몸에 무슨 공부 잘하는 유전자나 똑똑 유전자 이런 게 딱 하나 있는 게 아닙니다. 지능은요, 다유전자 특성이라고 불러요. 말 그대로 수많은 유전자들이 함께 관여해서 만들어내는 아주 복잡한 특성이라는 뜻이죠. 그럼 그 수많은 유전자가 몇 개나 될까요?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만 해도 최소 500개가 넘습니다. 와, 500개요? 그리고 이 500여 개의 유전자들은 엄마한테서만 받는 것도 아빠한테서만 받는 것도 아니고요. 우리가 부모님 양쪽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염색체에 골고루 흩어져 있습니다. 그 가짜뉴스에서 주장하는 핵심 논리가 지능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는데 아들은 엄마한테서만 X 염색체를 받으니까 100% 엄마 탓이다. 이거였거든요. 이것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이야기입니다. 물론 X 염색체에도 지능 관련 유전자가 일부 있긴 하지만 지능을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그런 단 하나의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어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개가 넘는 유전자들의 합작품이니까요.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. 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둘로 나누면 유전적인 요인이 한 40에서 60% 정도, 그리고 나머지 40에서 60%는 환경적인 요인이라는 거죠. 네, 딱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중요한 건 저 유전적 요인이라는 게 엄마와 아빠 모두로부터 물려받은 걸 의미한다는 거고요. 그럼 환경이라는 건 뭘까요? 이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.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는지, 영양 상태는 어떤지, 또 부모님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, 그리고 살면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계속 배워나가는지, 이 모든 것들이 바로
환경입니다. 즉, 유전자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는 운명 같은 건 아니라는 거죠. 우리나라의 저명한 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도 딱 잘라 말씀하셨죠. 아들의 지능이 엄마에게서 100% 유전된다는 건 과학적인 과장이다. 네,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게 명확합니다. 유전자가 분명히 영향을 주긴 하지만 100%라거나 어느 한쪽에서만 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? 이건 그냥 재미있는 속설 정도로 넘길 얘기가 아니에요. 이 사례는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를 현혹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뭔가 솔깃한 정보를 봤을 때 딱 이 네 가지만 한번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첫째, 출처가 어디지? 그냥 블로그 글인가 아니면 진짜 학술지인가? 둘째, 인용된 원본 연구가 진짜 그 얘기를 하고 있나? 셋째,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? 100% 밝혀졌다 이런 거요. 마지막으로 유전학처럼 이렇게 복잡한 걸 너무 한두 문장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나? 이 네 가지만 기억해도 가짜뉴스에 낚일 확률을 확 줄일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아이의 지능은 엄마나 아빠, 어느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. 부로 양쪽에서 물려받은 수많은 유전자와 아이가 평생 경험하는 환경이라는 두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는 복잡하고 아름다운 교향곡 같은 거죠. 유전자가 우리의 출발선을 정해줄 순 있어도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의 노력과 선택이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